네, 보험급여 설명 좀 드릴게요. 요양급여, 의료급여 아니에요. 보험급여예요. 보험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관련하여 부상,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포괄적 수혜 범위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보험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원리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매우 핵심인데 자주 봤던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거를 완전히 자기가 안 보고도 5번은 그려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는 제3자 지불 보장 방식이라고 설명드렸던 그 그림인데 쓸까요? 또 제3자 지불. 제3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자, 대답하세요. 요양기관.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는 가입자를 포함해서 피보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자. 여기는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아니, 심평원이라 쓸걸. 평가원. 심평원.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냐? 요양기관, 보험자, 피보험자. 보건복지부 재난경제형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면은 자,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입자. 그 다음에 가입자라고 해요. 가입자로 할게요. 가입자 및 피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아이,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왜 써야지?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들은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보험자한테 무엇을 납부한다? 대답하세요. 이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라고요?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난 뒤 평소에 요양기관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서비스를 받는다. 의료 서비스라고 답변하신 학생들도 많은데 약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라고 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쓰자 그냥.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럼 맞으니까. 그 뒤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게 돈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배우신 분들이잖아. 뭐라고요? 본인 부담금을 낸다.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낸다. 그 뒤 요양기관은 보험자한테 청구를 한다. 누구를 통해? 심평원을 통해. 심사 청구. 요양급여 심사 청구. 요양급여 쓸까요? 요양급여 심사 청구를 한다. 그 뒤 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가 끝나면 요양기관과 보험자에게 각각 심사 결과 통보를 한다. 제가 이번 달에 100만 원어치 받아야 되거든요. 100만 원 주세요. 심사 결과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험자는 요양급여 금액 지급을 한다. 요거예요.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완벽하죠? 조금 더 완벽하게 볼게요. 1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90만 원 달라고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게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한다. 10만 원 더 주세요. 저희가 소리가 빠졌는지 과잉 진료한 거 없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주세요. 다시 재심사를 해서 보험자를 통해서 지급을 하죠. 당신은 10만 원 청구한 것 중에 5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5만 원은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주세요. 심판 청구. 5만 원 더 주세요. 다시 해봤더니 3만 원만 인정됩니다. 2만 원은 안 되겠네요. 더 주세요. 행정소송. 사실 이제 이의 신청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업무가 끝나지 심판 청구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요거 그림 여러분들 잘 보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일도 있거든요. 심사평가원이든 요양기관에 있는 그 심사 청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든 간에 이것을 보통 전자문서로 해갖고 EDI라고 있어요. EDI로 하게 되면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고 결과 통보를 해야 되고 나머지 CD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40일 이내. 서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서면하는 경우 없지 않을까요? 종이로 써갖고 우편으로 보냈다가 받고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CD 요즘 누가 씁니까? USB나 뭐 잘하. 근데 그것도 안 쓸 것 같아요. 전산망이 완벽하고 서로 편해서 빠르고 그래서 EDI로 한다.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보험급여와 관련돼서 요양급여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봤더니 색깔이 잘 안 나서 검은색만 쓰게 되네요. 제 41조인데요. 이 요양급여는 뭐냐면 제 41조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지를 비용, 수술, 기타, 그거 진찰. 아유, 다 쓰기 귀찮다. 여기 있잖아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지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서비스. 보험급여 안에는 요양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요양기관은 누구냐? 그것은 5개의 요양기관이 있더라. 이건 제 42조에 있습니다. 제 42조. 여러분들 잘 딴 데 보지 말고 찾으시라고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제 42조 봤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법에 의해서 종합병원하고요, 병원이랑 그게 아니라 그건 다 의료기관 9가지 통일된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법에 의한,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몇 년 전에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아니라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었고 보험급여, 아니 요양급여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요양급여가 돼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강남구 역삼동에 하나 존재를, 전국에 하나 존재를 하는데 이 희귀한 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희귀한 약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전국에 있는 약국에 상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서 상비를 하고 있나 봐요. 처방을 받아서 뭐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좀 가격이 고가겠습니까? 근데 급여까지 안 해주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요양급여를 허락해 주는, 그래서 요양기관으로 등재가 된 거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이거는 이제 지역보건법에 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놓고 이것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장소를 가게 되면 건강보험증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전산망이기 때문에 형식상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양급여가 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한다? 요양기관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제 42조에 있는 이 내용 잘 보시고요. 그리고 비용의 일부 부담이라고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라 썼잖아요. 이건 제 44조네요. 자, 또 써드릴게요. 아, 너무 친절하다. 자, 책 잘 보고 있죠? 제 44조
비용의 일부 부담, 본인 부담금을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행령 제19조 보시면은 본인 일부 부담금은 별표 이와 같다. 이걸 참 매번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 참 고민입니다. 자, 그래도 저는 친절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2번 환자가 있고 외래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얼만큼 내야 되느냐,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별대로 할게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여기서 말하는 병원이라고 한 것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원. 됐어요? 종별 가산율하고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는 정률제를 써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쓸게요. 정률제예요. 정률제. 정액제도 있어요. 과거엔 정액제였는데 지금 정률제로 바뀌긴 했어요. 주로 내는 방법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보험복지부령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액제.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은 이더라도 보험복지부령이 제시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정액제, 이렇게 들어가요. 말 좀 어렵죠. 자, 그래서 환자 본인이 상급 요양급여 총액에서만 해요. 비급여 빼고 하는 거예요.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서 상급병원에 입원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내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를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내야 됩니까? 얼마? 대답 안 하면 또 떨어져요. 이번에 두고 보겠습니다. 몇 프로? 그렇죠. 20%. 한 두세 명 맞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뻔했어요. 다 맞췄을 거예요. 자, 종합병원은 본인 일부 부담금이 몇 퍼센트? 입원했을 때 요양급여 총액에서 20%. 책 보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저주 내릴 거예요. 그냥 대답하세요.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얘네들 20%.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의원은 몇 프로입니까? 동네 의원 20%. 2번은 종별과 관계없이 요양급여 총액의 20%를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고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해주는 거예요.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상급병원 경우에는 외래로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낼까요? 요양급여 총액에서 진찰료를 빼고 곱하기 60%를 내고 더하기 진찰료. 아이고 길다. 말 되게 어렵죠. 60% 내는 거예요. 60% 내는 거예요. 내는데 진찰료는 100% 내야 된다고. 이 수식 보시면 요양급여 총액 60% 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진찰료는 100% 내요. 그전에는 50%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 의원은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요양급여 총액에서만. 비급여는 아닙니다. 비급여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숫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지금 어려워해서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업무를 하다 보게 되면은 환자가 꼬치꼬치 캐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설명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다. 모르면 그렇게 물어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은 요거 설명드릴 본인 일부 부담금 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책 보시면 또 돼요. 외우기 어려우시면은 중요한 것만 해주려고 제가 준비해서 좀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험급여 지금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사실 요양기관과 뭐 이렇게 보험자 통해서 신평 왔다 하는 것인데 이 중에 또 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요양비. 요양비는 뭐냐면은 요양기관 내에서 하는 것은 요양급여라고 지금까지 명명했지만은 요양비는 그것과 관계없이 현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요양급여는 얘네들은 현물급여잖아요. 그런데 요양비는
현금급여예요. 현금급여. 요양비의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무엇이 있느냐? 요양비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거를? 요양비. 잠깐만요. 이렇게 네 가지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법정 부가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그리고 여기 네 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요양급여, 건강검진 여기는 없고요. 여기에 요양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과거에는 뭐 장애인 보장부 급여비 있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그 다음에 출산 진료비, 그 다음에 장제비. 현재는 시행하지 않지만, 그리고 상병수당. 글씨 보이나요?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시행되지 않는다. 요양비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요양기관 내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대표적인 얘기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바깥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경우, 사정에서 뭐 응급 환자죠. 그런 경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요양비라고 해갖고 나중에 출산한 그 엄마한테 그냥 인사차 따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요양기관 안에서 분만하셨어야 되는 건데 의료법 제35조에 속하는 부속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셔갖고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 현금을 좀 드릴게요. 현금 급여를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기가 71,600원? 74,000원? 그 다음에 71,000원. 뭐 금액이 좀 바뀌긴 하는데 이 정도 돼요. 7만 얼마 정도 돼요. 근데 누가 뭐 7만 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투석 환자들도 원래 자기가 지정해둔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이라든지 부속 의료기관이라든지 사정이 생겨서 투석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요양비로서 현금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뭐 장착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수족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은 대로 의료기기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고요. 출산진료비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기긴 했는데 이게 없었다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구 복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한테 아기를 뭐 아기를 임신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분만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장제비는 사망한 자를 상주한테 주는 내용인데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이게 조금 쌓여 있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입원 환자한테 생활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병수당. 자,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얘기고, 요양급여는 아까 얘기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죠? 요양급여. 그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건강검진 여기 있네요. 건강검진은 여기 52조인데 52조 쓸게요. 52조. 쓰셨나요? 52조. 보시면은 일반 건강검진 있고 그 다음에 암건강검진 있고 암검진 있고 영유아가 있네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료는 무료죠. 근데 공단에서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53조 급여의 제는 가볼까요? 급여의 제를 보시면은 이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제한을 막 시켜버린 거죠. 내용은 뭐냐면 고의로 한 경우, 지금은 이제 전압박스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 없는데
괜히 또 그녀한테 채웠다고 술 먹고 저걸 하다가 주먹으로 꽝꽝 쳐요. 전화박스를. 그럼 여기 막 이제 다쳤겠죠? 에이 하고 이제 응급실 가게 되면은 왜 그러셨어요? 화딱지 나서 쳤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그녀가 전 안 만나준대요. 그러셨군요. 자해입니다. 다 기록을 하고 나서 이거는 자해이기 때문에 요양급여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납부하세요. 그냥 납부하시랍니다. 자해하는 경우, 자살하는 경우, 그렇죠? 다 그래요. 이게 마찬가지로 왜냐면 공단에서 재정을 확보한 것은 뭐냐면은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 그럼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급여의 정지라고 하는 것은 제 54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바뀐 게 뭐냐면 제 54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다음에 해당하면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없대요. 첫 번째, 이 삭제가 됐어요. 국외에 여행인 중이요. 이거 삭제해 주세요. 없어졌어요. 국외에 여행인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빼요. 제 2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보험급여를 왜 정지를 시켜놨냐면은 민간보험으로 지금 지원을 회사에서 해주니까 업무상. 그 다음에 제 3호, 6조 2항 2호라고 하는 것은 현역병. 이 친구들은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다음에 4호, 교도소 관련된 분들은 세금으로 해결돼 주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의 정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제 58조 구상권은 뭐냐면 이제 구상할 권리. 그러니까 남녀 부부 싸움이 난다든지 치고받고 싸워갖고 남자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나는 가해를 받은 거잖아요. 치료받을 때는 보험을 해줘요. 요양급여를. 그런데 수기로 써갖고 왜 이유가 누가 때렸다면 가해자한테 받아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58조 구상권. 자, 그 다음에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도 마찬가지로 제 60조에 나와 있는 건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 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